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유성구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홍보팀장 장지선입니다. 먼저 제9대 유성구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7월 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양명환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하경욱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일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미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7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미동 의원님이, 7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 한영신 의원님이, 7월 11일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에 최옥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 12건의 심사보고서가 7월 10일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10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각각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안 접수 현황으로 6월 21일 임미동 의원의 5인으로부터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대책 개선 건의안이, 한영신 의원의 7인으로부터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11일 송재만 의원님,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송재만, 이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재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만 의원입니다. 40년을 보호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39살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죽음을 선택했으나 죽지 못한 아버지의 이야기. 사회는 그 생명을 돌보기 위한 책무를 다했는가? 어느 일간지 칼럼의 서두를 요약한 것입니다. 최근 장애 가족을 오랜 시간 돌보다 끝을 가늠할 수 없는 돌봄 부담으로 결국에는 피보호자를 살해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언론에 보도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사만 해도 20여 건에 이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주된 지원자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가 82.1%에 달하고 공적 서비스 제공자가 주된 지원자인 경우는 13.8%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가족의 돌봄 전담이 사회 구조적으로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 돌봄 정책이 점차 선진화되고 있다지만 대부분은 그 가정의 몫으로 남아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또한 장애 돌봄 가정은 소위 돌봄 파산으로 대체로 빈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빈곤은 육체적, 경제적, 심리적 빈곤으로 그야말로 총체적인 빈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돌봄 보호자가 더는 돌봄을 이어갈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며 삶을 지탱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되는 돌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 단체들은 돌봄 살인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을 비롯한 여러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제도 이용이 가능한 신청주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 자체를 모르는 보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사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40년을 보호자의 이름으로 살다가 결국 돌봄살인에 이르게 된 아버지가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존재를 알게 된 시기는 2021년이었지만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된 것은 2007년입니다. 수십 년간 아들을 돌보면서도 이런 지원 사업의 존재를 몰랐던 것, 이것을 보호자의 문제라고 단정짓기엔 너무나 가혹합니다.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고단한 돌봄 일상 중에 그들이 정보를 접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를테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그리고 장애 인권 보호와 장애 감수성에 관한 교육 및 장애아 부모에 대한 맞춤형 양육 교육 등 다각적인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아동 양육지원센터 조성을 대안책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관련 기반이 조성된다면 지역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성 사업은 신중하고 시일이 걸리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2년 5월 태어날 때부터 뇌전증과 지적장애가 있었던 38살 딸을 60대 어머니가 살해한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 일부를 공유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국가나 사회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오롯이 책임을 지고 있고 이 사건도 피고인 탓으로만 돌리기 어렵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정의 비극이 사회적 비극으로 확산되는 것, 이보다 더 공적 개입이 필요한 영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이상의 비극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 복지 실현, 현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지난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33.9%,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7.3%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이른바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 체육회 예산을 전년 대비 20%가량 증액한 것 또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누려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유성구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9월 개관 예정인 유성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점검과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체육시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반다비 체육센터 장애인 우선 이용 지침을 잘 숙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지역의 시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스포츠를 통한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센터 조성을 위해 세심한 노력으로 첫 단추부터 잘 끼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장애 정도와 생애 주기에 맞춘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구축과 그에 따른 예산 지원 및 정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장애인들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지고 생활체육 참여도 또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입니다. 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활동량이 부족하여 건강 관련 고위험군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이용과 비용 지출이 많기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이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실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장애를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많은 부분에서 훌륭한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체육활동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배려라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 등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들이 누구나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인 실천 없이는 장애인 체육 활성화는 요원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당연한 의무임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함에 있어 장애 환경을 제거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공간에서 차별 없이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을 부식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배리어 프리, 즉 무장애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체육활동 분야에서도 배리어 프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이 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유성구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 의회 의견 청취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박석연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석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명환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최옥술 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송재만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임미동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용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경욱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화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에 한 건의 조례안과 대전 유성구와 충남 계룡시 경계 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평생학습조례 일부 개정 자료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바르게 살기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성인문예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치분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유성구 충남 계룡시 경계 변경 조정에 관한 유성구의 의견 청취권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24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화의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의환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의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272회 임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일혜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박석연 의원님의 11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조례, 이명숙 의원님의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 하경욱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여성용 의원님의 13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쓰레기 줍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로등 및 보안 등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방제 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유성구 다함께 돌봄센터 유성아이 10호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 채택권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임미동 의원 외에 5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임미동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동 의원입니다. 대안학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양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교육 경비를 지불함으로써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 이곳이 현재의 대안학교입니다. 학부모들도 당연히 납세 의무를 지고 우리와 같은 세금을 냅니다. 다만 우리나라 공교육 내 획일적 입시 위주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유형의 학교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후 대학 진학을 위한 검정고시 등 감당해야 할 몫은 따로 감내하면서 말입니다.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본의원이 지난 5월 간담회를 개최한 주제이기도 하며 많은 관계자분들이 열렬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유성구는 대전시 5개구 중 처음으로 대안학교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2023년 국비 공모 예산 2천만 원으로 관내 등록 대안학교 1개소에 대한 급식비 예산 일부를 시범적으로 지원하였으며 2024년 올해는 구비 9천만 원을 편성해서 3개소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며 더욱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5개구 중 우리 유성구가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한 점, 그리고 급식비 예산 일부를 지원한 점 참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1인당 지원 비용은 초등 급식 단가에 맞춘 4,060원. 이마저도 극히 일부 식재료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정말 아쉽기만 합니다. 너무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구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떠맡을 수만은 없습니다. 다양한 교육관의 가치 실현이라는 이념으로 대안학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유성구는 지난 4월 등록된 기간까지 총 5곳, 대전시는 총 11곳에 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대전시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안학교 급식 지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대전시에서는 수년 전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시행은 물론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해가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광역단체를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안학교 교육 환경에 관심 가져주실 것은 물론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급식 문제에 대해 시, 구가 함께 해결할 방법을 반드시 모색해 주십시오. 공교육 제도권 안에 있으면 문제없이 그들에게 돌아가야 할 밥 한 끼 해결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그들이 보편적 복지에 부당하게 배제될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창의적 인재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최소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른으로서 그리고 먼저 살아가는 인생 선배로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 기배부에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 대책 개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한영신 의원의 7인으로부터 발의 찬성된 건의안으로 건의안 발의자이신 한영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6만 유성구민 여러분, 김동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용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영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숙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숙박 법제화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한 국회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전국 공유 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수는 약 5천 개소이나 대표적인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전국 공유 숙박업 수는 실제 약 5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공유 숙박업소가 미등록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공유 숙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로 남는 주거 공간을 수요자에게 대여하는 비용을 받는 방식입니다. 공유 숙박은 앱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숙박 형태를 이용할 수 있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들의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도심의 공유 숙박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해당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통해 연 180일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운영이 가능한데 현실은 이러한 특례 규제마저 유명무실한 상태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중개 플랫폼이 중개 수수료를 얻기 위해 지속적인 TV 광고 등을 하고 있으며 이에 노출된 대다수의 시민들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미등록 업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유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곳에 피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적인 공유 숙박업소는 소방시설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어 화재 등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투숙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소음으로 기존 거주민과의 갈등도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성년 혼숙과 성매매, 마약 투약 등의 사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체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1건, 2023년도 2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영업장 폐쇄 명령을 집행한 것이 전부일 만큼 단속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단속 인력의 한계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적인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공유 숙박업이 올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역시 시급합니다. 공유 숙박 제도화를 먼저 시행한 일본 정부는 주택숙박사업법을 통해 2018년부터 공유 숙박업을 법 제도 아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속 요원의 권한 및 위법한 중개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민박 사업자의 중개업소 등록을 의무화하여 무허가 민박을 소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공유 숙박업을 현실에 맞게 법제화하여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입니다. 관광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시 민박업에 내국인의 숙박을 허용하되 영업 요건과 처벌 조항 등을 강화하여 투숙객들이 보다 안전하게 공유 숙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공유숙박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